4월 1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영 씨와 또 다른 MB 재산 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기, 각자 도생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배임과 횡령, 증거인멸 등 3가지입니다. 횡령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 8천만 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허위 급여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배임은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시영 씨가 장악한 관계사 타운에 사실상 떼이는 것까지 감수하고 무담보 저리로 40억 원을 대출한 것과 관련됩니다. 이 국장은 이외에도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병모 국장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남 이시영 씨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영배 금강 대표, 금강 최대 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병모 국장은 재판정에 직접 나와 증인 출석 신청을 지켜봤습니다. 이 국장 측의 오늘 증인 신청은 배임과 횡령 관련 실질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이시영 씨로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은 40억 특혜 대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시영 씨가 자금 지원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병모 국장 공소장에 이시영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금고지기, 재산 관리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재산 여부를 알고 있는 이병모 국장을 무조건 무시하고 핍박하기엔 이 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등이 이병모 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어떤 진술을 할지 벌써부터 법원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까지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오늘 첫 재판 뉘앙스는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내가 최경환에게 뇌물을 줄 군번이냐면서도 격려조로 1억 원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의 모습은 구속 3개월 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풍채 좋고 넉넉한 웃음은 사라졌고 수척해진 가운데 흰 머리칼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런저런 공작 실패로 국정원은 당시 궁지에 몰렸었지만 2015년 국정원 예산은 5.3% 증액됐습니다. 최경환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경환 의원 변호인은 일단 국정원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설사 1억 원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국정원 예산 증액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최 의원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사실관계와 법리상 뇌물죄 성립 조건인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전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오후에 최경환 의원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돈을 건넨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내가 원장에 부임하니 댓글 사건 등으로 예산을 줄인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최 의원에게 예산을 잘 좀 도와달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전화 한 번 했다. 이후 예산이 국정원 제출한 대로 통과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 고마운 마음에 격려를 하면 어떤가 생각했던 것이라고 돈을 전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그러나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줄 군번도 아니다.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게 이병기 전 원장의 진술입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최경환 의원 측의 주장을 검찰이 어떤 물증과 진술로 어떻게 공박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2018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이낙연 총리가 추도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겠다고 하던데 뭐 어떤 발언인가요?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연결 네. 추도식에서 이 총리는요, 이제 오늘은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참사의 진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네, 일단 요약하면 구조 가능 시간,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을 지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 보고 시간 같은 것을 조작을 하고 정식 업무 라인이 아닌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네. 그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서 사후에 공문서 그리고 대통령 훈련 같은 것들을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검찰 수사나 기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과 관련해서는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네. 넘겨진 상태고요. 네.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군 검찰에 이송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더 있죠? 네, 국정원장을 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랑 네. 이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요, 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법률방송이 입수한 이병기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네. 이들 세 사람이 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해수부 관계자들한테 조사하는데 너무 정부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위원회에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정부 여당의 불리한 결정은 대책을 마련해서 미리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이러한 것들을 지시한 걸로 네.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요, 해수부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조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대응 전략 문건까지 따로 작성을 했는데요. 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 해수부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해수부는 대응 방안에 따라서 네. 이제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수부 관계자 및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 실제 실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랑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지난달 열렸는데요. 네. 이제 윤학배 전 차관 측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 이제 조윤선 전 수석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보고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월호 선박 관계자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라고만 하고 네. 정작 자신은 배를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은 이제 살인 등 혐의로 대법에서 무기징역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기관장 등 선원과 청해진 해운 대표 등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네. 뭐 이달 초에 2기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돼서 조사 활동 착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전복 원인 등 아직도 뭐 미진하게 남아 있는 의혹들이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대한변협 주관으로 국회 입법 기능의 현황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나왔는지 신세아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기능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선 의원들의 과도한 법안 발의가 문제 아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단 의원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음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지난 15대 806건에 불과했던 의원 법안 발의는 16대 국회에선 1651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후 17대 5728건, 18대 11,191건, 19대 15,444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도 11,281건으로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미 18대 발의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이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앞다퉈 발의만 하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법안 심의와 통과는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과유불급,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법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법안 간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꼭 필요한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법안 가결률은 갈수록 떨어져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법안 가결률은 17%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수치엔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가결된 법안 건수는 더 적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18건 이상은 그냥 상임위든 법사위든 오늘도 계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기마다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구습이 되풀이되는 배경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본질적인 헌법상의 기능은 입법 기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라는 공간이 좋은 내용의 그런 입법 기능 활동들을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을. 개선책은 의원 발의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고 탄탄한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 조직의 내실화, 그리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과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 연계, 시스템적인 입법평가를 통한 개선지표 제공 등이 제시됐습니다. 관련해서 송수연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졸속 법안의 발의로 인한 입법비용 증가, 낮은 가결률, 높은 폐기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보완 개선하고 의정활동 평가지표 측정의 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격지에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기관이 강화되어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의원 법안 발의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며 발의된 법안에 옥석을 가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 기능의 효율화, 법률안은 결국 발의 자체가 아니라 본회의 통과와 공포가 목적이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과 제안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차례상이라도 차려놓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잿밥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수중에 필요한 돈은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화폐를 위조해서 제수용품을 구입한 어떤 50대 기초생활 수급자 사연 얘기입니다. 50살 최모 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13명의 상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물건들을 샀다고 합니다. 최 씨가 이렇게 위조 지폐로 산 물건들은 잡곡과 과일, 밤, 생선 등 제수용품들로 금액으로 따지면 65만 원 정도 합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는 그냥 컬러 프린터기로 복사한 조악한 수준이었는데 명절 대목에 전통시장 바쁜 틈에 어떻게 그냥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통화 위조 및 위조 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 지폐의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해 위패임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 사용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과거 사업을 하다 망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생활고를 비관해 이제 4살 난 딸을 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평 모녀의 유해가 오늘 화장이 됐다고 합니다.
시댁도 친정 가족도 아무도 오지 않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쓸쓸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나 범죄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이 그대로 인생의 나락과 종말이 아닌 뭔가 어쨌든 살아갈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이 좀 촘촘하고 탄탄하게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직접 자필로 항소 포기서를 작성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정치 보복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오늘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의해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입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지난 2015년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무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및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4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